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 입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밀반 입된 마약은 전국 클럽 등으로 유통됐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대기 중금속 농도 조사 결과 부산은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 100만 명당 암 발병 가능성도 6.7명으로 미국 환경청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와 일본 오사카시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시는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차갑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개편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정부는 청년 노동자들, 소위 MZ세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MZ세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27일 부산에서 지역 10개 청년단체가 함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실제 이 정책을 청년 노동자들이 원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러브콜을 보냈던 새로 지금 협의회도 지금 반대안을 들고 나왔고 민주노총의 청년 조합원들이 얼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행동을 하면서까지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은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눈치를 보느라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개편안처럼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쓰라는 것은 딴 세상 이야기라 주장했습니다. 연차도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이 업무가 바쁜 날에는 쓸 수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장 근로를 했는데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거에 따른 휴식 시간 같은 게 따로 책정돼 있지 않은 조건인데 있는 52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69시간을 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장 69시간 노동 개편안에 반발이 일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주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다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정부 개편안이 결국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52시간 제도가 있으니까 사업주들이 눈치 보고 최대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건데 69시간이라는 법 테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어떤 사업주가 이제 부산 지역 청년단체들은 다음 달 7일 서면 일원에서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 입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밀반 입된 마약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클럽 인근에서 비대면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성을 경찰이 붙잡습니다. 본인 맞죠? 수표현장 발부되어 있습니다. 수표현장 내용은 마약 밀반입니다. 하와이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진공 포장한 마약을 과자 봉지 사이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50차례에 걸쳐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초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 동시에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밀반입된 마약 대부분은 20대 젊은 층에게 판매됐습니다. 판매된 마약류가 주로 클럽 MD들이 구입한 걸 확인했고요. 그 클럽 MD들이 클러버들한테 마약류를 직접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최근 일부 젊은 층이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접하거나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국내 총책 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와 일본 오사카시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사카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다카하시 토오루 오사카시 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사카시는 국제박람회기구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고 부산시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도 휘녀울 문화마을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거리 공연이 진행됩니다. 영도문화원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휘녀울 문화마을 절영해안 터널 앞에서 묘박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주민 동아리의 하모니카, 우쿨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청년들의 거리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도시철도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테마열차를 운행합니다. 1호선 지하철 1개가 테마열차로 꾸며지며 객실안 출입문과 바닥, 벽면 등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포스터와 기대효과 문구가 부착됐습니다. 테마열차는 부산교통공사와 B&K 부산은행 사이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열차 운행과 포스터 홍보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송도 해상케이블카 20대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20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부기호로 꾸며집니다. 부기호 외관에는 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한국의 첫 세계박람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꽃가마 등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한 달 동안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치 응원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서울의 벚꽃이 개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식물 계절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일은 평년 개화일보다 14일 빠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북 정읍도 벚꽃 개화가 평년보다 빨라져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각종 행사들도 다채롭게 마련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는 바로 진해 군항제죠. 진해 군항제는 지난 25일부터 열흘간 진해 일대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동해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죠. 강릉 경포 벚꽃 축제는 오는 31일부터 경포대와 경포호, 경포 습지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는 내부 도로를 따라 500여 그루의 벚꽃이 식재돼 있어 부산 벚꽃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벚꽃 축제 핑크 캠퍼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29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내 백경광장 일원에서는 학과별 부스가 만들어져 행사가 진행되고 야외 무대에서는 노래와 춤, 동아리 공연이 열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과 길거리 노래방, 영화 상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는 주말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장장 7개월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넘어 도심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 기자들에게 박람회장이 선공개됐습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5배 더 커진 박람회장과 그 안에 담아낸 생태의 가치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프레스데이. 발제에 나선 노관교 순천시장은 박람회 준비 과정을 회고하며 생태의 운명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도시가 개발과 토건에 매달릴 때
순천은 전봇대 282개를 뽑아 흑두루미의 서식지를 보존했고 그 결과 관광객이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인간과 자연의 필수적인 상관관계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원박람회를 열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2위 도시가 바로 전남 동부권이라며 전남 동부권의 허파 기능을 수행하는 순천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는 제철소가 있고 국가화학단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탄소를 저감해주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천이고 이 정원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박람회장 투어.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는 10년 전 박람회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외국의 정원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박람회는 생태의 가치와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쓰는 재해 예방시설인 저류지를 365일 인간을 위한 잔디 광장으로 바꿔낸 오천 그린 광장. 몇 달 전까지 차가 다니던 도로 위에 장장 1km 길이의 잔디를 심고 가꿔낸 그린 아일랜드. 국내 최초의 전기 배터리 충전용 체험선을 타고 도심 정원 곳곳을 관람할 수 있는 정원 드리모. 세계 최초 1박 2일 머무는 정원 가든스테이. 대자연의 축소판을 순천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원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이제 내가 정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면서 또 힐링이 되지 않는 정원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원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국내외 관광객 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대기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중금속 항목 중 납의 연간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145 마이크로그램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중간 수준이라 밝혔습니다. 또 대기중금속 물질을 대상으로 암 발병 가능성을 측정하는 조사를 해보니 인구 100만 명당 6.7명 수준으로 이 결과는 미국 환경청 제시 기준보다 낮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소규모 도금, 도장업체 등이 있는 공업지역인 학장에서는 중금속 평균 농도가 상업지역인 연산동이나 주거지역보다 5배에서 7배 사이 높았습니다. 부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부산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안내책자나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중 한 가지에 대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역이 스마트 철도역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역을 비롯해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4곳에 스마트 설비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설비가 구축되면 철도역 내 CCTV가 긴급 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역무실에 통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LED 점자블록이나 미세먼지 관리 체계 고도화 등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공사는 오는 4월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에어부산이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 항공편을 추가합니다. 에어부산은 제주 노선 좌석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임시항공편 94편을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증편으로 18,360석이 추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